나는 정상적으로 운전을 했는데 막상 과실을 따질 때는 보험사에서 뭐 다 그래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냥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았었죠. 앞으로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죠. 한문철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 뭐 조금 전에 사례도 나왔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100대 0은 그겁니다. 가만히 나는 정차했는데 뒤에 와서 쿵 받은 경우. 이거 외에는 없다라는 게 통설했는데 네. 왜 그랬던 거죠? 예전에는 지금 그렇죠. 지금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만히 서 있는데 뒤에서 들이받은 경우, 그리고 갑작스러운 신호위반, 또 갑작스러운 중앙선 침범, 이런 경우는 100대 0이지만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이 아닌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차들끼리는 급차로 변경일 때도 70대 30 또는 80대 20까지고, 그리고 바퀴가 부르고 있을 때에는 100대 0은 없다라는 게 굳어진 보험사의 기준이었습니다. 예. 그 기준은 블랙박스 없을 때 만들어진 건데요. 블랙박스나 CCTV가 없을 때는 한쪽은 그렇게 갑자기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피하느냐. 예. 또 한쪽은 아니다. 내가 깜빡 끼고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당신이 양보해주지 않아서 당신이 오히려 밀어붙여 사고 난 거 아니냐. 서로 상반된 주장이 있을 때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니까 끼어든 쪽이 더 많이 잘못했다. 그럼 70대 30, 80대 20으로 하자라고 했었던 건데요. 지금은 이제 블랙박스나 CCTV에서 얼마나 갑자기 들어왔는지 보여지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고다. 100대 0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보험사들은 옛날에 만들어진 그 기준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불합리한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서로의 주장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애매해서 일단 뭐 80대 20 정도로 하자.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내가 이제 그 20이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 차량입니다. 잘못이 없는 차량이에요. 내 주장에는, 네네. 본인 주장에는. 그런데 이걸 합산을 하면 나는 뭐 그냥 경차를 모는데 반대차가 뭐 큰 외제차입니다. 그러면 그 더해서 8대이잖아요. 그럼 나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오히려 손해가 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 얼마든지 있죠. 상대편의 차가 예컨대 상대편 차가 2억 원짜리고 내가 2천만 원짜리다. 그런데 80대 20이라고 그러면은 내가 20% 물어줘야 되는데요. 상대편 수리비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나왔으면 나는 1,000만 원을 물어줘야 되는 거고요. 내 수리비가 100만 원 나왔으면 상대편 나한테 80만 원 물어주게 되고 오히려 내가 덤탱이 쓰게 되는 그런 불합리한 결과가 얼마든지 있었죠. 그래서 참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자 그런 경우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뭐 TV를 함께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 사례입니다. 갑자기 이제 차가 끼어드는 사례인데요. 화면 준비된 거 있죠?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사고를 낸 차량의 블랙박스입니다. 이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다가 뭔가 뒤에서 쿵 하죠. 갑자기 끼어든 겁니다. 자, 화면을 다시 보시죠. 노란색 차가 저렇게 끼어들어요. 그러면 빨간색 차는 저걸 어떻게 피합니까? 이런 경우 이제 100대 0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화면을 못 봐서 그런데 그게 거리가 얼마 앞에서 갑자기 들었습니까? 거의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는 절대 100대 0은 없다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나란히 가고 있을 때 갑자기 때리면 그거 도저히 못 피하죠. 또는 뒤에서 칼치기로 들어오는 것도 못 피합니다. 또 조금 앞에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불과 2m 앞에서 옆에서 갑자기 들어오는 거 그런 거 못 피하죠. 그래서 100대 0인데도 불구하고 보험사 직원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갈 때는 100대 0은 절대 없다. 자기네 기준표에 없기 때문에 100대 0을 인정 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A차는 B차가 거의 지금 한 45도 이상 확 그 핸들을 꺾어서 들어온 경우였습니다. 자, 다음 경우도 한번 살펴보죠. 이번에는 좌회전 차량이 아니라 그러니까 직진 차량선에 있던 차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다가 뒷차와 부딪힌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그러니까 직진 차선에 있었어요.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차는 직진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던 차가 좌회전을 해서 들어와서 쿵 하고 부딪혔습니다. 이 경우도 100대 0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네요.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실제 그런 판결이 얼마 전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례보다 더 위험한 거는 한쪽은 1차로는 좌회전차로, 2차로는 직좌가 동시 가능한데요. 2차로에서 좌회전하고 있는데 1차로에서 갑자기 뒤에서 직진해 오면 그거 도저히 못 피하죠. 그런데도 보험사는 그럴 때도 80대 20을 주장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리하게 좌회전하거나 추월을 하다가 사고 날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죠. 자전거 전용 도로, 그다음에 회전 교차로 이런 것도 앞으로 과실 비율이 좀 바뀐다고요?
아까 그 자전거 도로는 이제 자전거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 우선 회전교차로에서 회전교차로가 보험사는 60대 40을 적용하다가 앞으로는 80대 20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건데요. 예.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하는 차가 우선입니다. 회전을 잘 하고 있는데 들어오는 차가 무리하게 들어와갖고 거의 회전을 맞춰 나가는 차를 때리면은 그때는 100대 0이 되어야 되는데 예. 보험사는 80대 20을 기준으로 하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회전 교차로에서는 저렇게 차, 그러니까 안에 먼저 진입해서 회전하는 차가 우선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회전 교차로 들어가기 전에는 일단 정지를 하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양보라고 돼 있죠. 예. 역삼각형이 있으니까 거기서 잠깐 서서 다른 차들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들어가는 차들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대차의 그 사고 유형이 7개라고 하던데요. 지금까지 예, 예. 일반 과실이 적용되는 유형은 9개밖에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정리해 주신 대로. 지금 현재 보험사에서 100대 0까지 갈 수 있는 게 전체 유형 중에 9개였는데 그걸 앞으로 이제 5개 정도 늘리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예. 그 보험사의 과실 기준표는 법원의 판사들은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아, 그건 보험사의 업무 처리 지침일 뿐 예. 법원에 가면 그 과실 기준표와 전혀 다른 100대 0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요. 예. 쉽게 얘기해서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들어와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을 때 그때는 100대 0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보험사 기준표에 의하면은 사람이 아닌 일반 사람이 아닌 슈퍼맨의 기준이라든가 또는 뒤쪽에도 다 눈을 달고 다녀야 된다는 그런 이상한 결론에 따지는 기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죠. 뭐 뒤에 눈이 달린 것도 아닌데 어떻게 거기까지 알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네네. 이 동일 보험사 차량 간 사고 경우 또는 예, 예. 분쟁 금액 50만 원 미만의 소액 사고도 이제 손보협회 분쟁 조정이 가능해진다고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예. 그것은 서로 다른 보험사에다가 당신도 얼마 내놔라, 과실 기준에 따라 내놔라 하던 것인데 같은 보험사는 서로 싸울 수가 없죠. 그런 것을 손보협회 자체 내에 보험사가 같더라도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과실을 조절해주겠다는 그런 것을 새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취지로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께서 여러 사례를 많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이제 네네. 보험사에다 전화를 했는데 아니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선생님 차가 한 20%, 30% 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예.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 보험사는 100대 0을 인정을 안 해주려고 하고요. 일단 찔러보고 지쳐서 그냥 포기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예. 근데 앞으로는 그 같은 보험사에 대해서도 보험사의 손보협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또 이게 그 과실 기준이 100대 0 기준도 있기 때문에 분쟁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회에서도 앞으로는 이제 100대 0이 많이 나올 것으로 여겨집니다만은 그러나 다툼은 계속 남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불만이 있을 때는 분심이라든가 손보협회에다가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곧바로 소송 가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보험사에서는 그래도 이거는 100대 0 안 나옵니다라고 할 경우도 많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자, 마지막으로 아까 저희들이 하나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초등학생이요. 엄마 차를 예. 몰고 갔다가 다른 예. 차 10대를 들이받았어요. 이거 예. 혹시 엄마가 보험에 가입해 있다 하더라도 보험 처리 됩니까? 그게요. 법률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예. 그 연령 한정이라든가 또는 무면허 운전일 때는 운전을 못하도록 돼 있죠. 그게 보험이 안 되도록 돼 있죠. 예. 그러나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상권 행사하게 되면 결국 부모한테 구상권 청구하게 되는 결과가 돼서 결국 부모가 보험 처리를 포기하게 되는 이상한 결과가 됩니다. 예.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은 지금처럼 자기 자녀가 운전하다 사고 냈을 때 그럴 때는 종합보험 처리가 되도록 그런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요. 근데 보험사에서는 일단 안 된다고 주장할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군요. 그러니까 예. 구상권이라는 게 아이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그렇죠. 그렇게 보험사가 먼저 물어주고요. 예. 그럼 보험사가 피해자들 먼저 물어주고 그 아이한테 청구를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 아이가 보험 처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아이를 대신해서 부모가 물어줘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요. 예. 그럼 부모한테 보험 처리를 포기하게 되는 이상한 결과가 되니까 그러한 특수한 경우에는 보험사가 보험 처리 해주라라는 그런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예. 일단 그 전에 저 아이를 따끔하게 혼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문철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